바뀌었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넘파이 판다스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들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관해서 EDA, 요 시각화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걸로 좀 더 뭐라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 데이터 분석보다 좀 더 고능한 작업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웹페이지와 API가 있는데 사실 아마 학교의 순서로는 이게 머신러닝 전에 넘파이 판다스 뒤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나머지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이걸 저희는 그냥 마지막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데이터의 수집에 관련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뭔가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코드로 불러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는 크게 두 개가 있고요. 이제 하나는 API라는 어떤 뭐라지 시스템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웹에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이건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배운 웹의 내용을 똑바로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각각 이렇게 쓰이겠죠. 쓰인 데가 있는데 이게 결국 이 웹의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결국 그냥 학교 내용대로 수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PPT 자체를 이제 처음으로 학교 PPT를 갖다가 쓰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다 뭔가 각 그 기본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어차피 이게 정립되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알고 그러니까 저희의 베이스로 저희가 PPT를 만들어서 썼으면은 이제 이거는 김윤쌤 PPT를 쓸 건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그 토탈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사이사이에 좀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제가 제 자료를 만든다고 그렇게 그게 더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제 김혜쌤의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으시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볼 게 뭐냐 이제 인터넷이라는 건데 인터넷이 있고 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고 이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속해 있는 하나의 웹인데 인터넷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이메일, 뭐 텔레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결국은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들을 뭔가 엮어준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중에서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거고 요거는 뭐 하는 애냐? 그냥 우리가 크롬을 켜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웹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웹이고요. 이거를 볼 거라서 이제 대충 생각하면은 내가 크롬에서 어떻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배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질문 바로바로 채팅으로 하거나 마이크 켜서 마이크 제발 끊고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을 배울 거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얘네들도 어떤 규율이 있어야지 이걸 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HTTP 프로토콜, 뭐 하이퍼텍스트 HTML 형식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정해져 있는 규칙 이런 것들도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인터넷상에서 동작하는 이제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웹이고요. 그래서 웹이 뭘로 구성되냐? 이제 이건 기술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뭐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제 원래 PPT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갑자기 끊고 바로 네트워크 주소로 넘어가요. 자,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어떻게 알아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만으로 이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PPT 폰만 봐도 이제 누가 김일성 PPT인지 제가 추가한 건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박스 쓰는 건 다 그 이런 식의 도형 디자인을 쓰는 건 다 제 PPT고요. 그래서 전 질문이 들었어요. 네트워크는 누가 운영하는가? 왜 운영하는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전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찾아본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ISP라는 애들이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녀석들인데 얘네가 KT, SKT 뭐 이런 그 인터넷 회사들이에요. 인터넷 회사들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 이제 얘네들이
고객들이 있고 그 고객들을 연결을 해주겠죠. 걔네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를 이제 연결하는 서비스를 파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저희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오케이, 그건 알았어. 그러면은 내 자신은 KT에 연결돼 있어서 이게 굴러가는구나는 알았는데 그럼 KT는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가가 궁금해지겠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IIG라는 게 있어요. 이게 International Internet Gateway인데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 회사들끼리의 연결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나라는 KTS, KT,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연결망에서 점 세 개가 아마 찍혀 있겠죠. 저희 나라 근방에는. 뭐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뭐 점이 두 개 있거나 뭐 세 개 있거나 뭐 큰 나라는 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인터넷 회사들이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연결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연결망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결망의 구조가 뭐냐? 이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냥 회사끼리요, 막 광 케이블 같은 걸로 서로 연결을 해놓고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계약 같은 거를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 어떤 두 회사가 이제 서로 데이터를 다 공유하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여기 선이 그려지고요. 그런 것들로 선이 쫙 연결돼서 뭔가 어떻게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항상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생성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는 뭐 회사 기밀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아프리카의 뭐 KT 같은 기업이랑 미국의 버라이즌이 있으면은 당연히 미국의 버라이즌이 돈을 미친놈처럼 땡기면서 이제 걔네랑 연결을 해주겠죠. 왜냐면은 하나랑만 연결되면은 걔네를 통해서 다른 회사들끼리 다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회사들끼리 네트워크를 지대들이 만들어놨고 이 각 회사들이 고객이 있어서 그 개인이랑 연결을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면은 내 컴퓨터가 미국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 컴퓨터가 접속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모뎀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걔네는 KT에서 산 모뎀이니까 KT 네트워크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IIG를 통해서 버라이즌으로 어떤 경로가 있겠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버라이즌의 네트워크로 갈 거고요. 여기서 뭐 얘네 모뎀 파는 게 있겠죠. 그걸 통해서 웹사이트에 아마 접속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서 미국 웹사이트라는 거는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떤 서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가 와이파이 연결하려면은 뭐 랜선을 연결하든 그 버라이즌 어떤 거 뭐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고요.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나가겠죠. 자, 네트워크 있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건 알겠어. 길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네트워크 주소예요. 네트워크 주소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걸 주소로 표시를 해두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0에서 255까지 그럼 8자리겠죠. 그래서 1바이트고요. 그래서 IPv4는 4바이트의 이런 주소를 갖고 있고요. 이걸로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V4는 좀 부족해서 V6로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IPv6를 쓰고 있고요. 6개의 그 6바이트로 주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여기 있는 막 IP 주소 이런 걸로 막 크롬, 구글 막 이런 것도 다 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칠 때마다 뭔가 이 구글의 그 도메인을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메인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www 구글도 닷컴이 있나? 구글닷컴인가? 하여간 그렇겠죠? 뭐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치지 않고 갑자기 뭐 막 쓸게요. 뭐 이런 숫자를 내가 계속 외우고 링크에다가 이걸 계속 칠 수는 없잖아요. 192.18.1.0 이거를 내가 계속 칠 수는 없잖아요. 구글 들어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꾸자.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각 IP 주소에 대해서 이제 뭔가 영문 이름을 대응시킬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러니까 링크를 칠 때 아무도 192.18.1.0이라고 안 치고 www.google.com이라고 치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IP 주소랑 1대1 대응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뜻이 있는 이름을 가지게 되겠죠. 이제 보통 도메인이 이제 끝에 뭐가 있잖아요. 이게 뭐가 끝에 없어도 되는데
보면은 뭐 끝에 K열이 붙는다던가 닷컴이 붙는다던가 마크 서버 같은 거 열면은 닷 넷이 붙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도메인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러니까 도메인을 여러 두 단계 막 여러 개로 표시하면은 좀 더 뜻이 있고 좀 더 알아보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어 질문 있었니? 누구 말한 것 같은데. 음, 제 꿈에 이제 수도로만 이렇게 구조를 이 정도는 네? 진짜 미안한데 다 끊겨서 들려. 아, 그래요? 잠깐만. 야, 내 말은 안 끊겨서 들리지? 네. 나 다 끊겨서 들리는데? 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채팅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채팅으로 보내주면은 질문 답하고 갈게요. 어차피 오늘이 이제 시간이 제일 널널한 수업이기 때문에 질문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맞지, 맞지, 맞지. 숫자로 난잡하게 돼 있는 주소를 영어에 대응시킨 게 맞아. 음, 일단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아, 좋은 질문했어. 그 영어를 관리하고 뭔가 허브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다. DNS 서버가 그거야. 다음 페이지에 있었어. 좋은 질문이야. 엄청 좋은 질문입니다. 맞는 얘기죠. 이제 딱 흐름상 이제 저런 뭔가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야지 뭔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저 대응 관계를 어디다가 뭐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걸 저장하고 있는 게 DNS 서버이고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이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뭐 누가 보면 내가 막 이 수업의 흐름을 위해서 질문 시킨 줄 알았어. 자, 좋아. 그래서 이 DNS 서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IP 주소랑 이 도메인 이름을 대응시키고 있고 이거를 저장하고 있는 게 DNS 서버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런 링크를 치면은 저 www.뭐 google.com이 있으면은 그 google.com에 뭐 IP 주소 대응되는 값으로 이제 보내겠죠. 그러니까 그 리턴을 해주겠죠 IP 주소를.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작업들을 뭐 크롬 같은 브라우저 있잖아요. 걔네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대신해서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DNS 서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DNS 서버를 누가 운영하지? 누가 저거를 그 관리할 권한이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인터넷이 맨 처음에는 그 미국 내에서만 있었는데 이 그래서 미국 정부 안에 저거를 DNS 서버가 미국 정부 소유였대요, 원래. DNS 서버 관리하는 애들이. 근데 이제 인터넷이 뭔가 확장되면서 다른 나라들 불만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 DNS 서버 관리하던 미국의 정부의 부서를 이제 독립시켜서 뭔가 민간 국제 단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어 날라갔다. 여기 끊겼네. 그냥 내가 써서 할게요. 이거는 저의 편집 실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DN 서버를 갖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뭔가 서버를 만들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서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서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이제 그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이제 등록을 하면은 등록비 같은 걸 내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은 이제 도메인이랑 그 서버 IP 주소를 대응시키는 걸 저장을 해준 대신에 이제 등록비 같은 거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래서 재단이 아니고 영리 집단입니다. 얘네도 결국 돈을 받아요. 저 DNS 서버에 등록시켜 주는 걸로 돈을 받고요. 이제 그것도 그냥 한 번 등록시켜 줄 때 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겠죠, 얘네들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모든 거랑 다 관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닷컴을 운영하는 회사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 그거 관리를 대신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닷컴이랑 막 ICANN이랑 막 연간 계약 관계를 맺어서 닷컴이 ICANN에 돈을 막 대주고 저 권리를 받아오면은 이 닷컴 같은 회사들이 닷컴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얘네들이
그 따로 이제 돈을 받고 서버 등록해서 도메인 주소를 그 등록시켜주는 이런 거를 다른 뭐 회사를 만들고 싶은 개인들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자체 이런 끝에 붙는 거를 원하잖아요. 이제 이런 뭐 각 나라들이랑도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요. ICANN이 적당한 뭐 금액의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S 서버가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DNS 서버 자체는 ICNN이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뭐 다 행사하기가 빡세니까 이제 좀 나눈다. 그래서 이 한국도 이제 닷 계열이 붙은 주소들에 대한 그 DNS 그 대응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DNS 서버에 있는 대응 관계. 그것들은 이제 다 이 연간 계약 관계에 포함돼서 이제 한국이 다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 사이트는 다 .cocol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저 ICNN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그거는 다 뒤에 KR이 붙은 그거는 그 뒤에 KR이 붙은 주소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 맘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굴러가더라. 이건 그냥 좀 외적인 얘기인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궁금했던 거라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원래 사이드로 몰아가면은 뒤에 이제 DN 서버 밑에 URL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URL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링크랑 사실상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링크랑은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은 얘는 뭐가 있냐? 요게 구성이 되는데 요 쉽게 생각하면 링크의 앞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뒤에 뭐가 들어가냐는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 앞부분인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일단은 HTTP 또는 HTTPS 이 프로토콜 뭘 쓰냐? 까맨 앞에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슬래시 두 개를 쓰고 도메인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브 디렉토리, 그러니까 뭐 파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폴더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로가 들어가는 거죠. 경로. 그런 다음에 파일명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왜 저기에 파일 경로가 있냐?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결국 웹사이트에 접근을 한다는 게 이 서버 컴퓨터가 제공하는 어떤 파일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 넣는 게 이제 제가 제 컴퓨터 그 서버 컴퓨터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냥 제 파일을 크롬 같은 거로도 열 수 있잖아요. 이 결국 근본적으로 이 웹사이트에 접근한다는 게 결국 서버 컴퓨터에서 제공한 특정 파일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파일 열기랑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파일이 이제 좀 일반적인 파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PDF 같은 일반적인 파일이 아니라 좀 특수한 파일에서 그렇지 결국 파일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경로가 있고요. 파일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URL에 이런 그 리소스의 위치, 그다음에 뭐 파일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정말 많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웹서버, HTTP, HTML 이런 용어들을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뭐냐? 쉽게 생각하면은 그 크롬 브라우저,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제 이런 애들이 웹브라우저인데 이 웹브라우저들은 뭘 할 수 있는 애냐? 그러니까 이 나 대신 웹서버랑 이제 소통을 해서 거기서 뭔가 파일을 받아와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뭐 나 대신 DNS 서버 접속해서 뭐 IP 주소를, 그러니까 도메인을 IP 주소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도 다 대신 해주고 얘네한테 파일을 받아오면은 이 파일은 막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돼 있는 게 아닐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웹 화면에 이미지처럼 이렇게 띄워주는 것도 웹 브라우저가 하는 거고요. 뭐 스크롤 이런 기능들도 다 웹 브라우저가 하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웹브라우저는 저희가 막 뭐 띄울 때 옆에 광고 이런 걸 조금 넣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웹브라우저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이제 정의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받아온 결과물을 출력받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웹서버고요. 웹서버는 HTTP, HTTPS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규약이거든, 규약.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에 대한 규약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웹 브라우저가 이 규약에 맞게 뭔가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요청에 맞게 뭔가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그 리턴을 HTML이라는 형식으로 리턴을 하는데 저 형식으로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파일을 리턴할 수 있는데 저런 걸 리턴하는 그 컴퓨터 아니면은 그 컴퓨터가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걸 보통 웹 서버라고 불러요.
막 서버 컴퓨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마존.com이 있으면 그 아마존.com이 있으면은 그 아마존.com에 해당되는 그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IP 주소가 웹 서버에 컴퓨터에 IP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링크를 생각했을 때 그 아마존.com의 웹 서버의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뒤에 서브 디렉토리 그러니까 파일 경로를 쓰게 되면은 그게 어떤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걔가 맞게 파일을 하나 던져주겠죠. 그런 느낌으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난잡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괜찮나요? 좀 더 모식도를 그려봅시다. 아, 모식도가 뒤에 있구나. 오케이. 자, 조금 땡겨 쓰겠습니다. 아니다, HTTP까지 쓰고 저 그림을 볼게요. HTTP까지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데 그냥 웹상에서 저 브라우저랑 서버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HTTP라고 하고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인데 저 하이퍼텍스트는 저 HTML이 하이퍼텍스트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주고받을 때 하는 규율이다. 그러니까 규약이다 해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요 두 개의 관계에 관한 규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식도를 볼게요. 이 모식도가 좀 좋은데 클라이언트가 그냥 브라우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HTTP 규약에 맞게 리퀘스트를 해야 되고 웹서버는 리스폰스 그 HTTP 규약에 맞게 리스폰스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서로 받는 거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런 링크가 있으면은 이 링크의 요 부분에 해당하는 애를 뭐 이런 IP 주소로 바꾼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컴퓨터인 웹 서버로 가서요. 여기서 있는 뒤에 뭐 미러 뭐 어쩌고저쩌고 파일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이거에 맞게 그 폴더에 접근해서 이 파일명을 내놔 하면은 이제 얘는 그때 뭐 어디 저장소에서 그 어떤 파일을 꺼내서 여기다 넣어주겠죠. 그럼 저희는 그 파일을 얘가 이렇게 리턴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파일 받았어 하고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돌아가서 자 그리고 HTML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웹이 지문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확확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HTML은 뭐냐? 설명은 저렇게 돼 있죠. 웹페이지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브라우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마크업 언어. 자,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F1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막 뭐가 뜨죠? 막 저렇게 그 꺽쇠 사이에 뭐 헤드, 바디 이런 식으로 막 뭐가 뜨잖아요. 근데 하여간 저게 저 반정형 데이터가 옆에 있는 이미지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내가 넣어놨구나. 자, 이런 겁니다. 저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저 이미지의 정보를 이렇게 반정형 데이터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막 이제 클릭하면 어떻게 하기 막 이런 것들까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요 화면을 만드는 언어가 HTML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랭귀지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 랭귀지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요 웹사이트 화면을 만드는 코딩 언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이제 그 코딩 언어로 구성된 파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북리스.html을 제가 지금 실수로 안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채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그 열기 할 때 VS 코드로도 열 수 있고요. 크롬으로도 열 수 있거든요. VS 코드 같은 걸로 열면은 저 왼쪽의 형태가 나올 거고 오른쪽 크롬 같은 걸로 열면은 오른쪽의 형태가 나올 거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열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뭔가 재미를 위한 건데 이제 간단하게 와, 이 화면이 나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구나를 뭔가 체감하면 재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들여볼게요.
그러고 나서 뭐 질문을 받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HTML이 이 옆에 화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이 저 HTML 파일을 막 건드리고 HTML 파일의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HTML 알면은 인생에 조금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넣어봤습니다. 오, 빠른데? 네, 잘 되니? 잘 되는구나. 좋아. 자, 그럼 이제 HTML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이 이제 HTTP의 이 Request Response 규약을 조금 더 까볼 거예요. 좀 더 까볼 건데, 아니야. HTML은 그냥 이 뭐라지?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미지 저 자체를 생성하는 애지. 막 사이트 내부반 이런 거는 완전 다른 문제일 거야. 그거는 내가 내가 말했잖아.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의 관계가 있잖아.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할 때 이 리퀘스트를 하면은 내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아직 설명 안 돼. 리퀘스트의 종류 중에 그냥 아까 나왔던 링크처럼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을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 그 접근하려고 할 때 이 컴퓨터가 얘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할 수 있어. 검사할 수 있거든. 그거를 내가 그 HTTP의 리퀘스트의 종류가 두 가지 중에 있는데 그거 두 개 설명을 할 때 이따가 보안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얘기를 좀 해볼게. 자, 필기를 좀 지우고. 음. 네,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HTTP라는 게 결국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의 이 대응 관계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규약에 맞게 요청을 하고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방식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get이고 하나는 post인데 get부터 볼게. get은 뭐냐? 우리가 보통 하는 게 get이야. 사실 포스도 많이 하는데 포스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get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하는 게. 그래서 이건 뭐냐? 그냥 내가 링크 들어가는 게 그냥 get이야.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줄 때 사용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get 방식 호출이 뭐냐?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어. 그럼 그 사이트 화면을 띄워줘. 그게 get 방식의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get 방식이 그 링크가 get 방식이야. URL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URL이지. 그 앞에 프로토콜이 있고 도메인 있고 디렉토리가 있어서 여기까지가 URL이고 이 뒤에 쿼리 스테이라는 게 붙어. 이거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면은 그게 링크가 되는 거고 이 링크를 바탕으로 get 방식 호출을 할 수 있어. 근데 일단은 쿼리 스트링의 구조를 보면은 여 물음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여기 예시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걸 넣어놨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get을 하면은 내가 뭐 몇 개의 파라미터의 값들을 넣은 다음에 얘한테 내가 이 파라미터에 이걸 넣은 상태로 너한테 호출을 요구할게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가 뭔가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제 get 방식을 받았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돌아갈 거야.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제 아이디가 23,000.1이고 패스워드가 러브인 그 뭐라 그러지?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겠지. 그래서 검사를 해서 있네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을 들어보내 줄 거고 없으면은 이제 아마 리스폰스로 그 정보가 아니라 그냥 당신은 블럭 당했습니다. 이런 파일을 주겠지. 그러니까 HTML 파일 열면은 당신은 블럭을 당했습니다가 적혀 있는 어떤 HTML 파일 엄청 가벼운 거 그런 걸 던져주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통 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회원 가입해서 굴러가는 정보 보안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 오케이? 답변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그러니까 갯방식으로 리퀘스트를 받으면은 리퀘스트 받은 요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리스폰스로 그냥 블럭 당했습니다를 줄지 아니면은 기능을 해줄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지 프로그램으로. 뭐 이제 오케이 질문이 하나.
아,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걸 좀 얘기해 볼게. 아까 get 방식이었잖아. 두 번째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거든. 포스트. 그래서 포스트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이 풀 링크가 들어가지 않고 뒤에 쿼리 스트링이 없고 URL만 있어. URL만 있지. 대신에 이거랑 같이 막 JSON 뭐 이런 방식으로 다른 데이터를 포함해서 보내. 이걸 HTTP 메시지의 바디에 담아서 전송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 아, 참고로 이 URL이 헤더야. 이게 헤더야. 이게 헤더고 따로 버디에 담아서 전송해. 아까 겟방식에는 헤드밖에 없지. 여기 보면은 헤더에 담아서 보낸다. 아, 나 이거 특징을 얘기를 안 해.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야, 미안하다. 이거 특징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 미안하다. 자, 그래서 겟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값이나 내용 상태 등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냐? 얘는 학교 서버 이런 서버가 있으면 서버에서 어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서버에 어떤 파일을 변경할 수 없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돼서 전달하고 이제 URL 뒤에 파라미터를 붙이는 형태지. 이렇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링크를 보내면은 인터넷에 있는 사람이 이 새끼야 이딴 방식으로 링크를 보냈네. 이걸 볼 수 있지. 그게 이제 쿠키가 남는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이제 막 그 광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쿠키 썼는지 보고 얘가 어떤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네. 그걸 보고 맞춤형 광고 같은 걸 해주겠지. 해준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 하여간 그러겠지. 그래서 얘는 보안에 취약해. 그리고 얘는 URL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겠지. 뭔가 길이 제한이 있겠지. 그래서 보내는 길이 한계가 있고 헤더에 담아서 보낸다는 게 이런 방식으로 링크만 딸랑 보낸다는 거를 우리가 헤더에 담아서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헤더야, 그냥. 저 링크가 헤더야. 오케이.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이런 식으로 버디에 정보를 담고 헤더를 이제 같이 보내게 되는 형식인데 이제 이거는 뭘 하냐? 서버의 파일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서버의 파일을 바꿀 수 있는 애들이고 이 버디는 노출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 캐시되지 않아. 그러니까 쿠키가 남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떤 거 생각하면 쉽냐면은 아까는 뭔가 회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로그인을 시도하는 거 느낌이라면은 이건 회원 가입을 시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어떤 뭐 아이디 뭘로 할지 패스워드 뭘로 할지 이거를 적은 다음에 이거 썸밋 이런 걸 누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링크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얘네가 보내. 그러면은 얘네가 그걸 보고 이 파일에다가 뭐 딕셔너리 같은 이 아이디 패스워드 관계를 저장을 하겠지. 요런 게 이제 포스트 방식의 보통 예시야. 그래서 얘는 이 바디에다가 넣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에 제한이 없고 노출되지 않더라. 이런 특징들이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뭐냐? 이제 쿼리 스트링을 좀 더 잘게 분석해 볼 거야. 쿼리 스트링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어떻게 생겼냐? 물음표랑 저 엔드 기호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URL이 있고 URL 뒤에 물음표를 나눠 붙여.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쿼리 스트링 시작하겠다에 대한 얘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막 함수에다가 막 파라미터 밸류 이런 식으로 쓰듯이 파라미터 밸류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이사이에 저 엔드 기호를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이 구성이 되더라. 그 막 옛날에 막 2011년 이런 때 대학 진학 사이트에서 무슨 아이디랑 그 무슨 아이디만 그 링크에서 저 아이디는 돼 있는 걸 숫자만 바꾸면 다른 사람의 합격 불합격을 볼 수 있어가지고 막 큰일 났던 막 사건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저 그냥 쿼리 스트링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냥 쓱 일어나는 일인 거지. 이 쿼리 스트링이 그냥 그거는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운 예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을 뒤에 붙여서 전달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리스폰스에 대한 방법이야. 이제 리스폰스로 얘네들이 HTML을 그 줘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파일을 띄울 수 있잖아. 근데 보통 HTML로 안 줘. 근데 HTML이랑 호환이 되는 애들로 줘. 그게 XML과 JSON이야. 오케이. 그래서 생긴 거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뭔가 헤드 저렇게 꺽쇠 사이에 뭔가 정보가 적혀 있고 그거에 대응되는 애가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래서 보통 XML이나 JSON을 쓰는데 XML은 뭐 약자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 돼 있는데 알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결국 어떤 시스템 뭔가 리스폰스 이런 걸로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기 위한 마크업 언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작 태그 종료 태그가 있고 그거 사이에 정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게 되게 트리 같은 구조로 되어 있더라.
리스폰스 안에 헤더 안에 리조트 코드랑 리조트 MSG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지. 근데 이거 형식 보면은 제이슨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아까 제이슨 돌아봤으니까. 그래서 요런 XML 같은 형식으로 보통 리턴을 많이 해주고 아니면은 제이슨을 쓸 수 있어. 제이슨은 좀 더 단순하게 돼 있지. 얘는 딕셔너리랑 리스트가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더라. 그래서 XML과 제이슨을 많이 써. 그래서 이런 것들로 리스폰스를 해주면은 이제 웹 브라우저는 이 제이슨 파일 바탕으로 이거에 대응되는 뭔가 HTML 파일 잘 만들겠지. 근데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요 제이슨 파일을 만들면은 요거에다가 이제 뭐 상단에 뭐 구글 홈으로 가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구글 그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갖고 있는 즐겨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제이슨에다가 좀 붙여가지고 HTML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그 다음에 이제 API 얘기를 좀 해볼까 해. 그 전까지 질문 있니? 자, 여기까지 하면은 웹에 대한 얘기는 좀 거의 다 했어. 오케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럼 API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규칙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규칙들은 뭔가 일반적으로 HTTP라는 아니면 HTTPS라는 이 뭔가 이 전체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규칙이라면 이 API는 뭐냐? 이 웹 서버 컴퓨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웹 서버가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할 때 이런 규칙에 맞게 요청을 해줘. 요청을 해. 그러지 않으면 난 리스폰스 똑바로 하지 않을 거야라고 뭔가 규칙을 정한 거를 API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무슨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 이거를 그냥 지네가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한국환경공단이 너네가 대기 오염 정보를 갖고 싶으면은 내가 이 규칙을 만들 테니까 이 규칙에 맞게 요구를 해. 그럼 내가 그거에 맞게 대기 오염 정보를 리턴해 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공개를 할 때도 있고 공개를 안 할 때도 있는데 공개를 안 하면은 규칙을 모르면은 당연히 데이터를 못 얻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 보호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주고 싶은 데 있잖아요. 막 공공 데이터 포털, 통계청 이런 데서는 이제 남들이 API를 가져가게 하는데 이제 규칙대로만 그러니까 규칙 파일만 읽어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뽑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쉽게 쉽게 가져가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도 있어요. 그걸 오픈 API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정부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데서 하는데 오픈 API 이런 걸 들어가면은 보통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여기선 보통 그 get 방식을 쓸 거거든요. 이제 get 방식을 쓸 건데 여기에 이제 저런 한글 파일, 아니면 PDF 파일 이런 걸로 API 규칙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쿼리 스트링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파라미터 설명 쫙, 뭐 파라미터 1, 어이구, 파라미터 1은 파라미터 1은 뭐고 여기에 무슨 값을 적으시고 이거에 무슨 값을 적으면 우리가 어떻게 리턴해 줄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 쫙 적혀 있어요. 그런 파일을 얘네가 업로드해주고 자기네들 그 디렉토리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뭐 대교염 정보면 대교염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링크까지 공개를 해줘. 그럼 이제 나는 이 한글 파일을 읽고 이거대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주겠죠. 그럼 이제 살짝 그냥 편하게 내 맘대로 이제 쓱쓱 데이터를 가져가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는 그런 것들이 오픈 API가 되고요. 그럼 API를 구현하는 방식이 뭐냐 해서 REST API라는 애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대충 이 파라미터 조합이 있으면은 그 파라미터 조합에 대해서 각각 그 URL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게 이제 부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REST API를 그렇게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자, 웹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통계청 아닌데 공공 데이터 포털. 자, 공공 데이터 포털이 여러 자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 자원이 있으면은 그 여러 자원을 다 따로 분리를 해놓고요. 이거 각각에 대해서 URL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칙을 API로 만든 다음에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한테 알아서 저 REST API 규칙을 보고 하세요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사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장점은 이제 얘네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관리를 하거나 이제 백엔드 하나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에 대한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끝났습니다. 아, 뒤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자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픈 API 제공할 홈페이지 접속하면은 저 오픈 API 쓸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을지 이런 걸 줄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API에 뭐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대한 뭐 PDF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막 매크로로 빼돌리지 않기 위해서 인증키 같은 걸 보통 시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면은 회원 가입하면 인증키 하나 띡 주는데 그 인증키를 이제 뭐 보통 쿼리 스트링의 파라미터 중에 하나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라미터에 넣고 뭐 해서 부르면은 오픈 API로 이렇게 파일을 띡 하고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질문 있니? 자, 질문이 없으면은 저 코드에서 오픈 API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지금 지금 아이패드에서 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옮기기 전에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네요. 아이고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괜찮니? 괜찮은 것 같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그건 중지하고 여러분 코레 파일 열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레 파일 올려드렸죠. 아, 오케이. 자, 여러분 공유 잘 됐죠? 공유 잘 됐죠?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 올려놨고요. 오늘 할 거는 사실 단순해요. 시간이 남을 것 같아요. 시간이 남으면은 그 여러분이 낸 숙제를 얼마 냈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뭔가 숙제 리뷰 같은 걸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게 뭔 사이트인지를 좀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새로운 API를 찾기가 제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제가 프로젝트 때 썼던 API를 갖고 왔고요. 저희가 빈곤에 관한 API를 썼는데 이제 PIP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나 봐요. 여기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자, URL을 이렇게 띡 던져주죠. 그런 다음에 얘네가 이제 REST API예요. 뭐 쓸 수 있는 목록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앞에 뭔가 도메인까지만 준 거고 요 뒤에가 그거거든요. 디렉토리까지 준 건데 그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너가 골라서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세트로 해놓은 게 REST API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자, 너가 테이블이라는 쿼리는 어떤 거다. 그다음에 릴리즈 버전이란 쿼리는 어떤 거다. PPP라는 버전은 어떤 거다. 이런 걸 막 쓰게 시키죠. 이렇게 쓰게 시키게 됩니다. try it out. 음, 저. 아, 얘는 좀 착해서 막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execute에서 이렇게 저 대입해서 링크를 만들어주는 이제 기능까지 있는 뭔가 착한 친구들인데 이런 거는 보통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냥 보통 대충 규칙만 띡 던져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뭔가 얘네들이 규칙이 있죠. 이 규칙에 맞춰서 자 링크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부르면 되는데 이 링크로 저희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지 않고 저 링크에 있는 데이터를 코드로 부를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는 요거고요. 월드 API.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냥 여러분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저 REST API 여러 개 중에 이제 뭘 쓸지를 고민하고 쿼리 스트링을 구성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쿼리 스트링에 뭘 넣을지는 제가 여기다 다 써놨어요. 여기다 다 써놨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얻고 싶은 거니까 이걸 맞춰서 저 들어가서 대충 규칙 좀 보고 요거를 요 URL까지 요 URL 빈칸 보이시죠? 요 URL 빈칸을 구성해 보고 요거를 실행해서 굴러가는지를 해보는 거를 과제로 해보시면은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단은 5분 정도 들어볼게요. 5분 정도 들어보고 시간 뭐 많으니까 이제 부족하시면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얘네는 API 사이트 중에 되게 친절하게 돼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얘들아 어떠니? 잘 되고 있니? 막막하니? 잘 되고 있니? 그러니까 나왔니? 내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쭉 붙여놓으면 되거든.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해서 요게 잘 돌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뜨면은 잘 뜬 거야. 한번 확인해 봐봐. 그래서 요걸 돌려보면은 알 수 있다. 오, 됐어? 요 밑에랑 비슷하게 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일단 설명할 건데 윤서는 어떻게 됐니? 윤서 괜찮니? 막막하니? 어떻니? 메인 포버티 표시하는 사이트에 HTML 전체가 출력됐다고? 너, 너 어떻게 된 거니? 너가 화면 공유를 해봐. 너 화면 공유를 해봐. 내가 볼게. 화면 공유를 해보려. 어차피 종강인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널널하게 했습니다. 자, 좋아. 봅시다. 어떻게 됐니? 응? 아! 중요한 게 있어. 야, 아까 코리스트랭의 구조가 어떻게 됐지? 물음표랑 엔드로 표시하기로 하지 않았니? 근데 내가 저거를 그냥 그 뭐야지 PPT에 있는 표를 긁어다 놔가지고 저 다운표로 돼 있거든. 그래서 너 그걸 아마 바꿨어야 될 거야. 근데 그걸 바꾸지 않아서 얘가 앞에 어떤 부분만 링크잖아. 그 부분만 해당하는 걸 들어갔는데 저 부분이 그냥 그건 거야. API를 설명하는 사이트라서 그 API 설명하는 사이트 화면에 대한 정보를 너가 지금 리턴 받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서원님 됐다고 하니까 윤서한테 시키면서 한번 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 네, 그럼 제가 컴퓨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했어야 되는 행동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리플레이스를 잘 했어야 되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요 쿼리 스트링의 구조도 물어보고 싶어서 요거를 그냥 쿼리 스트링대로 안 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 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뭐 앞뒤는 좀 빼야 되긴 한데 하여간 어, 그래서 그건 잘했죠. 자, 여기다가 이 메인 포버티 앤 이퀄리티 스태틱스를 원하다고 해서 이제 요거를 디렉토리로 이 수많은 REST API 중에 요거를 디렉토리로 썼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도메인이랑 프로토콜이고 요게 그 서브 디렉토리고요. 요거 뒤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맨 앞이랑 맨 뒤에는 엔드 표시가 없으니까 그것만 제거해주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지금 보시면은 리스트의 제이슨이 뭔사 리스트의 딕셔너리가 반복되어 있는 제이슨 형태죠. 그렇죠. 지금 엔터가 없어서 그렇지 다 제이슨 형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함수가 나오는데 요 request라는 데가 있죠. 요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에서 request.get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뭘 하는 애냐? 내가 URL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애예요. 그 막 HTML이든 JSON이든 XML이든 얘가 리턴한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 형식을 얘가 보여주는 애요. 그 파일의 그 파일을 얘가 받아준 애고요. 이 response라는 형식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 점 텍스트 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response.json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아, 아, 아하. 이거는 뭔가 제이슨처럼 제이슨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이슨 형태로 저장을 해주는 애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각적이지 않으니까 패스합시다. 하여간 이렇게 텍스트로 보통 받아오게 되고요. 저희 리스폰스.점 텍스트로 주로 받아올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도 결국 함수명 외우기인데 JSO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JSON.loads라는 함수를 해서 이 텍스트를 넣으면은 이 텍스트를 JSON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저희가 이 JSON을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pd.json normaliz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JSON 로즈를 취한애를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저 코드를. 저 함수들을 외우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프로젝트 할 때는 GPT한테 저 코드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이 JSON loads, pd.json normalize, request.get, 뭐 response.text 이런 것들 외우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남겨놨습니다. 일단은 위에 걸 보면 위에 거는 그 얘네가 보안을 신경 안 쓰는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 키 아니면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가 가져가든 알 바 없이 주겠다는 얘긴데 이제 보통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는 서비스 키를 제 걸 넣어놨는데 뭐 이 서비스 받는 거는 그냥 제가 사이트에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건 그냥 나중에 혼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데이터 상태에서 이제 딕셔너리로 제가 지금 드렸거든요. 딕셔너리로. 요 딕셔너리를 URL로 바꾸는 함수를 어떻게 잘 짜서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시고 저거를 돌려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코드를 제가 직접 손으로 한번 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은 사실 할 거 다 했어요. 오늘 알려드려야 되는 게 끝입니다. 끝. 요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그냥 얘네가 리턴할 때 제이슨 할 건데,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코드 돌리면 아마 안 될 거거든요. 제이슨이 딕셔너리의 리스트가 반복돼 있다는 걸 생각해서 적당하게 인덱싱을 한 다음에 저 pd.normalize에 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좀 미리 해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야, 다 했구나. 좋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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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전 이런 식으로 짰는데 사실 뭐 어떻게 짜든 포문을 뭐 알아서 돌리든 조인 안 쓰고 그냥 리스트 컴프레hen션 쓰든 그냥 상관없고 어차피 잘 굴러갈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바닐라 파이썬 실력이라서 이런 식으로 링크 구성하시면 될 거고요. 왜 복사 안 뜨냐? 아, 저 URL 저장했구나. 그래. 그리고 이제 request.get response는 request.get가 URL 주시면은 리스폰스가 나올 거. 리스폰스를 보시면은 잉? 아, 리스폰스 텍스트를 봐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됐다는 거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죠? 여기 보면은 리스폰스 안에 어디 안에 토탈 카운트는 필요 없고 이 아이템스 안에 제가 원하는 뭐가 뭐 요런 그 리스트 딕셔너리들의 리스트 형태가 이렇게 쓱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위에 코드를 이제 그대로 쓰되 슬라이싱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요 인포에다가 슬라이싱을 했어야 돼요. 리스폰스 어떻게 잘하셨대? 자, 리스폰스 안에 어디 안에 아이고 어디 안에 아이템스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이슨을 받으면은 적당한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제이슨 노멀라이즈를 갈기면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제이슨을 보고 이 제이슨의 구조를 적당히 알면 됩니다. 적당히. 아, 어차피 리스트랑 딕셔너리 반복 형태니까 내가 아는 그 반복 형태처럼 알아서 잘 되겠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잘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니? 시간이 한참 남았네? 와, 한참 남았구나. 그러면은 과제를 조금 봅시다. 과제. 과제 리뷰를 조금 합시다. 근데 낸 사람이 있나? 낸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자, 자. 2교시. 아니지. 1교시 냈겠구나, 내가. 자, 이 핸드인 0.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볼까? 음, 오, 오케이. 자, 오케이.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니? 괜찮니? 써나 까봐도 되지? 까보면서 피드백을 해도 되지?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내신 분 원래 남은 시간에 피드백을 보통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 요거는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였고, 좋고요. 인코딩 쓸 줄 아는 거 좋고, 잘했고, 인포 잘했고, 별치치가 있는 행들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 Which is not true. any. 오, 좋아요. 오, any도 좋네. 좋아. 이 식으로 하면 잘 되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도 잘 되고요. 컨트리별로 음, 음. 오, 이런 식으로 했구나. 어떻게 참 이상하게 짰는데. 셋 인덱스하고 연산하고 리셋 인덱스 좋은데. 아, 이런 기술 되게 좋아. 이런 기술 엄청 많이 쓸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결국 넘파이 판다스 분풀 하다 보면은 셋 인덱스를 하고 어떤 기능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리셋 인덱스로 돌리는 게 이게 그룹 바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요 스킬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요 스킬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게 좋습니다. 아, 엄청 잘 썼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애들이 다 271 정도가 에러가 있으니까 그 271개를 그냥 빼고 하면 된다. 그런 거를 좀 바라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커닝커 코드가 있다면은 컨트롤 필요 없는지. 그치? 자, 코드를 어떻게 짰나? 아, 잠깐만.
그렇네. 맞겠구나. 그래, 맞겠네. 좋아, 좋아. 맞아. 딱 의도대로 잘 짜줬어. 좋아. 이게 맞고. 그치. 주업은 잘하면 되는 거고, 인포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프가 중요해. 오케이. sort angle 90으로 설정해 준 거 너무 좋고. 그다음에 fig 사이즈 너가 키운 거지. 그래, 키운 게 잘했다. 좋아. 근데 이게 이쪽은 어차피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보통 이런 게 실제로 데이터에 있잖아. 그러니까 프로젝트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예시 정답엔 그렇게 안 써놨는데 아, 우리 이번에 그게 없구나. 자랑 과제 올려주기 시스템이 없구나. 이제 자 주한이 자랑 잠깐 하자면은 주한이가 지난번에 얘네들을 이 끝에 있는 부분들을 이 글씨가 가려지는 부분들을 기타로 통 묶는 그런 센스를 보였는데 이런 거 기타로 묶으면은 이제 좀 더 괜찮겠죠? 이 끝에 이 끄트머리 친구들은 어차피 누가 있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글씨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타로 묶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렇지. 폰트 사이즈를 줄여서 이거를 안 겹치게 했구나. 그래, 그래도 되지. 그리고 로그를 취하면은 조금 더 볼만하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지. 빈셋 쓸 줄 아는 거. 음흠. 이렇게 했고. 그치. 로그를 씌워주면은 이게 영영 근처에서 쫙 모여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퍼져서 나와서 내가 볼 수 있겠지. 좋아. 맞게 했고. 음, 음흠. 그래서 동시에 그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려줘야 되고, 뭐 이렇게 KD 있을 줄 아는 거였고.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와,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릴 텐데. 이게 에리어 플러스 시킨 거지. 맞네. 음. 잘했고 이거 잘했어 이거 딱 잘했고 그 딱 그 팁에 써 있는 의도대로 딱 해준 그런 케이스고 잘 짠 코드고 오 으흠. 이건 뭐 했니 인당 CO2 발생량 그래서 음 CO2 톤스를 퍼퓰레이션으로 나눈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인당으로 제일 많이 내느냐를 봤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제일 많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준수하고요 어차피 6, 7차서 과제 안 했으니까 여러분 6, 7차시를 보면서 그 6, 7차시에 있는 개념 문제를 같이 봅시다. 6, 7차시에 제가 개념 문제를 넣어놨을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같이 봅시다. 코딩은 여러분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찍 끝낼까? 그냥 일찍 끝낼까? 자, 투표 받겠습니다. 과제에서 이 과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볼지 아니면은 그냥 일찍 끝낼지. 사실 일찍 끝내도 상관없거든요. 자, 투표를 받겠습니다. 투표 안 받으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걸 보면. 이제 과제 답지는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김세훈 그만하자 뭐야 김세훈. 뭐야 계속 하자네? 와, 공부에 의지가 있는 친구들 쩐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개념 문제를 같이 풀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 얘들아 이거 뭘까? 1번 다 뭘까? 한번 그 얘기를 같이 해봅시다. 1번 뭘까? 한번 답을 해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개념을 리뷰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1번 뭘 거 같니? 서원이 DL이라 그랬지. 그치. 그치. 윤서가 잘 기억하는구나. 다, DL이면 ML에도 속하고, ML이면 AI에도 속하지. 다 포함 관계죠. 그래서 답은 AI, ML, DL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과제 답지도 올려놔서, 그거랑, 그 혼자 볼 때는 그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 음, 맞아, 맞아. 그치? 서한이 말 맞지? 이런 식으로 피처에 초기 속도랑 발사각도 넣어주고 레이블에 이동거리 나오면 이거 두 개로 이제 이동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뭐야, 발사각도 없었네? 발사각도 있어도 되는데, 나의 시다바는 초기 속도와 발사각도 있어. 하여간 그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동거리를 받아도 되고. 아, 속도가 벡터라서 똑똑한데? 그렇네. 어? 예시다바에 틀렸다. 속도인데 내가 각도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오케이, 맞네. 내가 내 의견 반영을 해서 내가 수정을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되겠지. 여기는 좀 개념 복습 문제라서 좀 쉬운 문제들이고. 자, 3번. 오케이, 자, 3, 4번은 스킵하고 개념 심화를 하자. 개념 심화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개념 심화를 합시다. 자, 개념 심화 1번. 아, 이건 좀 검색해야 돼. 아니다. 검색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어떤 다른 오차 함수들을 회계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냥 자유롭게 뭔가 토의형 질문이니까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오, 오, 뭐야. 오, 윤서 아는구나. 저게, 윤서 말한 게 뭐냐면은, 윤서 말한 거는, 그니까 이 MSE랑 MAE를 결합시키는데, 연근방에서 MSE를 쓰고, 그, 0에서 멀리 떨어지면 MAE를 쓰는 애거든? 이거를, 이게 윤서가 말하는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 일단, 원래 연근방에서 MAE가 미분이 안 돼서 큰일 나는데, 이 연근방에서 미분이 되지? MSE니까. 이거 뭐 개수를 적당히 맞춰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긴 한데 그건 그냥 수학 문제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장점이 미분 가능하다가 있고 원래 MSC는 0에서 너무 많이 멀면은 기울기가 너무 커서 막 너무 크게 확확 바뀌는데 이제 MA는 미분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속도로 잘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보통 이런 걸 결합한 애도 쓰고요 상한 노름으로 오차함수를 계산한 함수 상한 노름 상한 노름이요? 뭔 소리지? 잠깐. 아 노름 중 그러니까 막 4차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름이면 벡터 공간에서 뭔가 그 크기를 얘기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크기를 represent 할 수 있는 함수인데 너가 여기서 말하는 상한 노름은 뭐니? 아, 상한 거리 함수 대충 x y 그러니까 차이 중에 최대를 오차로 하는 거. 오, 그것도 오참수로 쓸 수 있지만 오차가 커지면은 이제 저게 커지니까 오차가 커지면은 뭔 소리야? 그러니까 데이터랑 레이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레이블과 프리딕티드 레이블 그치? 그러니까 피처로 프리딕션한 애랑 실제 레이블의 차이가 커지면 오차함수가 커지니까 회계에 사용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저거에 단점이 있다면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쓰는 케이스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런 것도 충분히 오차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그냥 제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냐?
막 러닝 레이트, 뭐 에포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뭐라 하지? 그러니까 학습 도중에 변경되고 최적화되는 그런 변수들이 아니라 이 학습 외적인 뭔가 게임에 있으면 메타 게임적인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도 뭔가 이제 이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 바깥에 있는 그 모델 전체를 조정하는 변수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결국 데이터 과학하는 양반들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직접 손으로 최적화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런 얘네들은 이제 보통 막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서 유전 알고리즘 이런 걸 못 쓰고 아 유전 뭐지라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강법 이런 걸 못 쓰고 뭔가 알고리즘을 쓰고 싶으면 유전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떻게든 최적화할 수 있긴 한데 하여간 이 모델 내적으로 최적화되지 않고 이 모델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되게 중요해질 거야. 인공지능을 듣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한 이유는 파라미터랑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이거랑 그러니까 얘네랑 W 웨이트랑 바이어스, 웨이트 바이어스랑 러닝 웨이트 에포크 둘 다 변수지만 두 개 명확하게 다르지. 얘네는 데이터 과학자가 직접 조정해야 되는 거, 얘는 자동으로 조정해서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애들. 자, 3번을 답해 봅시다. 3번. 3번 얘기해 봅시다. 3번. 그냥 3, 4 쭉 대답해도 될 것 같아. 3, 4 어차피 그 답이 유사 객관식이야. 추론? 우리가 배운 문제 중에 추론 문제가 있니? 아, 조건이 있어. 이 GPT는 좀 옛날 GPT로 해야 돼. 요즘 추론된 GPT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좀 살짝 한 3년 전 GPT로 생각을 해줘.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문제에는 분류 문제, 회귀 문제, 군집합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 추론 문제요. 자, 바이바이. 자,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서로 영향을 줘서 학습을 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4번에 대한 얘기지. 4번에 대한 얘기인가? 그치, 4번에 대한 얘기지. 맞아. 자, 서로 영향을 줘서 학습을 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음. 어? 너 3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아니야. 어, 말이 애매하긴 한데, 내가 여기서 3번에서 의도했던 답은 뭐 어떤 거냐면은, 그, 과적합을 디텍션을 하려면은, 뭐라고 하니? 잡아낸다? 과적합, 몰라, 디텍션이라고 쓸게. 과적산의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돼. 필수적임.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없으면은 얘가 과적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냥 알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결국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뭔가 정확도, 정밀도 이런 걸 보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 이런 걸 보고 이걸 비교하면은 이제 과적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다 학습에 때려 박으면은 과적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의도했던 답은 과적합이고 애초에 여기 내한테 적어야지. 과적합, 과소적합 중에 뭘까요? 라고 난 물어보고 싶었어. 오, 분류. 그래. 맞다. 분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현재 GPT는 조금 아닌데 옛날 GPT는 분류 모델이 맞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내가 프롬프트가 쫙 있고 GPT가 지금까지 쓴 글이 쫙 있어. 그러니까 얘가 저는 그러니까 당신의 뭐 대충 답은 대충 이런 식으로까지 썼어. 자, 근데 답이 이제 뭔가 답이 뭐뭐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프롬프트랑 여기까지를 이 뭐라 하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값으로 보통 대응을 시켜서
대응을 시키거든.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럼 이게 값들의 연속이 쫙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프롬프트도 값의 영수로 쫙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어떤 그 다음 단어에 대응되는 값이 뭐가 나올지를 고르게 되거든. 이제 그거를 이제 분류 모델로서 보통 작동을 해. 그래서 다음 뭐 답은 뭐라 쓸까? 분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분류 문제입니다. 라는 요게 나올 확률을 이제 그러니까 나올 걸 계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정확히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제일 높은 걸로 이제 그걸 찍어서 분류 모델 기능을 하는 그런 애가 이제 GPT의 초기 모델이야. 그냥 트랜스포머가 그건데 하여간 GPT의 초기 모델은 그래서 분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4번 답 얘기를 넘어갔네. 4번 답은 그냥 안 된다지. 쉽게 생각하면은 내 시험 문제 유출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강! 1교시 종강!